안녕하십니까? 임플란트를 위한 잇몸 이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될 김용수입니다. 원장님들께서는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잇몸 이식을 자주 하시는지요? 제 강의를 통해서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 이식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또 필요한 환자에 있어서 임상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강의 내용은 임플란트 주변 잇몸 이식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과 함께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 잇몸 이식에 대한 근거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고 나름의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 잇몸 이식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히 새로 생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치주 질환 혹은 치주 치료, 치주 수술에 있어서 행하여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연장선상에서 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점막지운 치조 수술이라는 그런 195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런 술식과 함께 그걸 더 확장해서 치주 성형 수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서 이것을 임상에 적용시켜 왔었는데요. 치은 증대술이나 치근피개술 등등의 이런 다양한 술식들이 치주 성형 수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여서 임플란트 임상에 적용하여서 임플란트 주변 잇몸 이식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치아 주변의 이런 잇몸 수술과 거의 다르지 않고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치주 성형 수술 개념을 잘 활용하시면 자연 치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구치 부위에서 치아가 시리시고 치아가 치근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치아가 시리시고 불편감이 있는 환자분에서 결합조직 이식술을 통해서 시린 증상도 개선시키고 치근피개를 얻었던 케이스입니다. 또한 전치부에서도 치은 이식술을 한번 실패를 경험하셨지만 결합조직 이식술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치근피개와 시린 증상의 개선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크라운 브릿지에서도 치주 성형 수술의 개념을 활용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11번 치아의 심한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발치를 하고 또한 12번 치아의 근심 치조골 또한 많이 파괴되어서 임플란트는 조금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3유닛 브릿지를 시행했던 환자 케이스입니다. 지대치가 되는 부분에 결합조직 이식술을 시행하여 주었고요. 11번 치아는 발치한 이후 파닉 부위에 고리식과 연조직 이식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상태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주 성형 수술 개념을 활용한다고 하면 자연 치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아 임플란트에서 연조직 이식의 근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논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 주변 각화치은이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주로 2mm의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1972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치과대학 학생을 상대로 관찰 연구를 시행한 결과 6주 후에 관찰한 결과 2mm가 부족한 2mm가 되지 않는 각화치은을 가진 환자군에서는 양치질, 구강위생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은 염증이 지속되었다는 연구입니다. 보통 이 연구를 기초해서 각화치은이 많냐 적냐를 볼 때 2mm를 기준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전 세계 치주과학 석학들이 모여서 치주 질환에 대한 분류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이때 치주 질환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의 질환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치주 질환 혹은 치주염 그리고 다른 상태에 대한 내용도 있고 아래에 보시면 임플란트 주위염 그리고 그런 상태에 대한 분류도 되어 있고 이에 관련된 문헌들을 정리하여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건강한 임플란트를 위한 연조직 두께에 있어서도 역시나 얇은 연조직 두께가 있을 때에는 골 흡수가 좀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얇은 연조직 두께를 연조직 이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두꺼운 연조직일 때보다 혹은 연조직 이식을 했을 때보다
보다 많은 치조골 흡수가 일어난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시점에서 여러 논문들을 취합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근거 수준이 약할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작년에 발표된 유럽 지역에서 또 한 번 컨센서스 미팅을 하고 체계적인 논문 고찰을 통해서 역시나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었는데요. 두꺼운 잇몸에서 보다 나은 임상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과 또한 결합조직 이식술을 시행하는 것이 잇몸을 두껍게 하는 그런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다는 내용을 결론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각화치은이 필요한 것에 대한 근거에 있어서도 임플란트 주변에 각화치은이 필수적이냐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좀 있고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을 본다면은 임플란트 주변 각화치은이 정말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편적으로 관찰한 연구들을 보면은 많은 연구들에서 각화치은이 부족한 경우에 출혈도 많고 염증도 많고 또한 치윤택출도 많고 그리고 또 프로빙 시에 블리딩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잇몸 염증의 증상들이 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논문 고찰을 통해서 역시나 2mm가 되지 않는 각화치은이 부족한 경우에 보다 많은 치태 침착과 연조직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10년 전에 체계적 논문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10년 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발표되어야 되는 이런 시스터매틱 리뷰들이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리뷰를 보면 각화치은이 역시나 임플란트 주위 조직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018년도 리뷰를 보시면 연조직 이식을 시행했을 때 보다 나은 임플란트 주변 잇몸 건강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리뷰를 보시면 충분한 각화치은이 있을 경우 보다 유의성 있게 적은 임플란트 주위 염증이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리뷰를 보셨을 때도 각화치은이 감소할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률이 증가하고 치태 침착이나 연조직 염증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치은퇴축도 증가하였고 마지널 본로스 또한 증가하며 그리고 환자의 불편감 또한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연구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심코 생각하고 있는 연조직 이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치아의 불편감과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발치가 요구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임플란트를 원하셨었고 이미 치아가 좀 정출되어 있고 연조직 퇴축이 있고 또한 피스출라까지 있는 상태여서 즉시 식립은 어렵다고 판단된 환자분이었습니다. 임상 사진이고요. 그래서 발치 즉시 식립보다는 조기 식립을 시도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발치를 시행하였고 연조직이 암은 6주를 기다렸습니다. 6주 후의 모습이고요. 역시나 버칼본이 많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 교합면에서 봤을 때도 연조직이 많이 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다행히 본 엔벨롭 안에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고리식을 노출된 부위에 고리식을 시행하였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하여서 GBR을 시행하였습니다. 봉합을 하였고 4개월 정도 기다려서 치유 기간을 가졌습니다. 2차 수술 시에 좀 더 약한 잇몸 부분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혹은 추후에 좀 더 연조직 퇴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부계 측에서 결합 조직을 채취해서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플랩 형성은 간단한 작은 수직 절개 2개를 통해서 협측의 판막을 작게 형성한 그 내면에 결합 조직을 채취해서 이식해 주었습니다.
이식된 모습이고 그 안에 가볍게 집어넣은 다음에 버칼 쪽에 있는 이 플랩을 단순 봉합으로 봉합을 해 주었습니다. 봉합한 이후의 모습이고요. 연조직이 잘 아물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주 후의 모습이고 그 사이 잇몸이 아무는 기간을 가졌을 때 치근 부위에 아말감 피그멘테이션 같은 것도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잇몸 임플란트를 연결된 임시치아를 만들어 주었고요. 최종 인상을 체득해서 최종 보철물을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4년 후의 모습인데 연조직 퇴축 없이 잘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방사선 사진에서도 치조골 부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관찰하였습니다. 6년 후의 모습으로 역시나 치은 퇴축 없이 주변 치아와 잘 어우러져서 유지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치 부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구치 부위에 각화치은을 필요한 환자에 있어서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번대에 롱 브릿지를 제거하고 파닉 부분에 임플란트를 원하셔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40번대에 긴 브릿지를 제거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46번 부위에는 현재에도 각화치은이 부족한 듯한 인상을 보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디코티케이션도 시행하고 임플란트 자체가 노출되진 않았지만 임플란트 주변의 버칼본이 얇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리식을 시행하였습니다. 힐링을 체결하고 이종고를 사용하여서 트랜스미코살 GBR을 시행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입니다. 역시나 치유 과정을 가질 때 임상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46번 부위에 각화치은이 많이 부족한 것을 관찰하여서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유리치은 이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른쪽 구치부에서 유리치은 이식술을 채취해서 이식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GBR을 했던 경우에는 협측 부분에 수도 멤브레인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도 얼마나 그 판막이나 이 베드 부분에 타이트하게 수처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흐물거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식편을 봉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대된 모습으로 이 주변 부분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깨끗하게 블레이드로 정리를 하고 수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구치 부위에서 유리치은편을 채취를 하였고요. 두께는 보통 한 1.5m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수여부 쪽에 이제 이식될 부분에 그 유리치은 부분을 대봐서 잘 형태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큰 이상이 없어서 단순 봉합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막 형성을 위해 있었던 이 버칼 쪽에 있는 플랫 부분을 에이펙스 쪽으로 내려서 수처하기보다는 아예 그 부분이 이쪽 부분까지 내려간 부분은 잘라주어서 2차 치유를 도모합니다. 또한 이 임플란트 주변에 X자 모양으로 수처를 해주어서 조금 더 유리치은 이식술 편이 좀 더 그 데드 스페이스 없게 해주는 것도 선호합니다. 다만 이 케이스에서는 이 내 모서리 부분을 수처해 준 것만으로도 이식편의 이동성도 많이 좋아졌고 또한 잘 생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드 스페이스가 적어 보였기 때문에 편의상 내 모서리만 수처를 하였습니다. 구개 측의 지혈을 위해서 간단히 수처한 모습이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꼼꼼히 수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주 후에 아문 모습을 보면은 역시나 잇몸 부분과 주변의 잇몸과 잘 어울려지는 모습이고 2주 후에 환자분은 큰 불편감 없이 구개 측에도 잘 지내시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4주 후의 모습이고 3개월 후에 이렇게 최종 보철물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최종 보철물 완성 후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입니다. 각화치은이 잘 확보된 모습을 임상사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술전-수루 비교 사진을 보시더라도 부족했던 각화치윤이 잘 확보되어서 양치질이나 환자분 관리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술전과 수루 비교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학하학의 전체적인 술전-수루 비교 사진입니다. 1년 반 정도 지나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다행히 이 이식편들이 잘 유지되고 있고 이 연조직의 이런 외형 자체도 움푹 들어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도 크리스탈 본 로스 없이 잘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치부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고리식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수술 때 보면 약간 잇몸이 움푹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고리식보다는 차라리 연조직 이식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2차 수술을 위해서 작은 판막을 형성하였고요. 구개 측에서 결합조직 이식편을 채취해서 그 판막 내면 쪽으로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순 봉합으로 봉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엑스레이 방사선 사진으로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개업하고 최초로 시행했던 케이스였는데 손발도 잘 맞지 않아서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10년이 전에 시행했던 케이스인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2차 수술을 시행했는데 나름 각화치윤을 분비한다고 했지만 치유된 망상을 확인을 하면 연조직이나 이런 점막 부분이 너무 돌출되어 있고 그리고 전정 부분도 너무 얕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것은 유리치윤 이식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환자분이셨습니다. 여러 설득 끝에 환자분이 동의하셔서 유리치윤 이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부분층 판막을 형성을 하였고요. 구개 측에서 유리치윤 이식편을 채취를 하였고 손발도 잘 맞지 않아서 간신히 이 모서리 세 부분만 수처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해주고 추가적으로 치주포대를 붙여주었던 환자분입니다. 4년 후에 내원을 하셔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관찰을 해보니까 전정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잇몸 염증 없이 잘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술전과 수루의 모습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역시나 전정도 잘 형성되어 있고 필요한 각화치윤 양이 확보되어서 임플란트 관리에 유리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6년 후의 모습인데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40번대에 유리치윤 이식술을 시행한 환자분입니다. GBR을 시행하여서 판막을 형성하였을 때 역시나 이런 수도 멤브레인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너덜거리거나 이렇게 잘 붙어 있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제거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고요. 설사 이 노출된 치조골에 유리치윤 이식편을 이식한다고 해도 크게 관계가 없으므로 주변의 부분과 잘 봉합하여서 이식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크로미컷이라는 봉합사를 사용하였고요. 녹는 그 흡수성 봉합사이고요. 그래서 2차 수술 시에 이 유리치윤 이식술을 시행을 하였고 부가적으로 치주포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유리치윤 이식술을 시행할 때는 조금 더 수술 후 불편감을 줄여드리고 그리고 약간의 부가적으로 그 이식편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치주포대를 주로 선호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FGG 후 유리치윤 이식술 후 치유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붉은 듯한 인상이 있고 이 초기에 하얀 뭔가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하면 조금 더 결과가 나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보면은 어느 정도의 치유는 일어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순차적으로 치유가 잘 일어나서 최종 보철물까지 완성한 모습입니다. 4년 후의 모습으로 주변 잇몸과 잘 조화롭게 유지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크게 유리치윤 이식술 치고는 이렇게 보기 싫은 모습은 아닙니다. 7년 후의 모습으로도 임플란트 주변에
이식된 그 각화치은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7년 후에 방사선 사진으로 임플란트도 큰 치조골 흡수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술전과 술 후의 모습을 보시면 잇몸 폭도 증가하였고 각화치은이 잘 확보되어서 환자분 관리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치부에 즉시 식립을 원하셔서 내원하신 환자분이신데요. 21번 치아가 발치가 요구되어서 즉시 식립을 시행하였는데 즉시 식립 시행하기에는 이미 치은 퇴축도 있고 해서 유리한 상황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황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출국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상황 때문에 환자분께 기존의 치은 퇴축 이상 퇴축될 수도 있고 잘해봐야 이 정도일 거라는 설명을 드렸으나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원하셔서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21번 치아를 발치를 시행하였고 역시나 치은 퇴축이 관찰됩니다. 통법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 버칼볼에서는 2mm 정도는 띄어서 식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금 더 그 버칼 쪽, 이 순측의 치은 퇴축이 조금이라도 적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결합조직 이식을 같이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때는 블레이드를 사용하여서 부분층으로 이쪽을 박리를 하였고요. 그 틈새에 결합조직 이식편을 위치시키고 봉합을 하였습니다. 3주 후의 모습이고 최종 보철물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확실히 오히려 처음보다도 이 치은 부분에 있어서의 이 마진이 개선된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발치 전과 최종 보철물을 보시면은 그래도 심리적으로 조금은 개선된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술 후 2.5년 후의 모습인데요. 약간의 잇몸이 흡수된 면이 있지만 부착 치은도 잘 유지되고 있고 임플란트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각화치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근거들이 아직도 논쟁의 부분에 있지만 근래에 나오는 연구들이 보다 더 각화치은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므로 조금 더 각화치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잇몸 이식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결합조직 이식술은 특히 전치부에서 부가적으로 잇몸을 두껍게 해주는 데 유리하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구치 부위에서는 유리치은 이식술이 각화치은을 증가시키는 데 유리하므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서 특히나 환자분이 불편해하거나 잇몸 염증이 지속적으로 있는 환자분에게서는 유리치은 이식술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